송은대TV 시작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박연차 게이트였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이걸 수사했던 게 당시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이인규입니다. 이인규 중수부장이 책을 낸다라고 합니다.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 내용 일부가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전해철을 비롯해서 친문, 과거 친노 의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박연차 회장 모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관계자였던 문재인이 아직 여전히 있고, 문재인에 이어서 이재명이 민주당 당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일본에 가서 관계 정상화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개요대학 강연회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쭉 드리는 이유는 문재인도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15년의 헌정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검찰과 진보, 보수, 이 헌정사에 엮인 이야기들, 이 책 이야기와 여기에 대한 반발, 이게 뭘 의미하는지 배경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핵심은 지난 15년 동안 소위 진보라고 하는 이 민주당 계열의 정치와 검찰이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검찰은 지금 민주당,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이 민주당 계열이 굉장히 많은 비리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이고, 검찰은 이 민주당 쪽에서는 검찰을 악마라고 합니다. 검찰을 아예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결론은 이젠 이거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에 대한 비리 수사의 역사적인 물줄기입니다. 이게 쭉 이어져 오는. 이제는 검찰이 이재명의 비리 부분에 대해서 끝을 내야 한다. 그래서 진보라는 이름도 좋고 민주당 계열, 민주당과 검찰의 이 악연, 15년의 악연을 이재명에 대한 처벌로 끝을 내야 한다. 이게 헌정사의 발전이고, 민주당도 언제나 보수가 있으면 진보도 있습니다. 그 크기가 달라질 뿐이죠. 민주당 쪽, 진보 쪽도 털어야 한다. 이 업보를 털어야 한다. 이런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이인규 중수부장이 15년 만에 이 외국도 나가고 문재인 정권 때는 참 이인규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책을 내는 이 내용이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받았다는 그 뇌물, 이게 모두 사실이었다. 모두 증거가 있었다. 박연차 회장의 진술만 있은 건 아니었다. 뇌물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진술이 나오면 이제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검찰이 찾게 됩니다. 모두 사실로 인정이 되는 것이다. 크게 600만 달러입니다.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아들인 건호 씨가 사업을 한다 해서 500만 달러를 받고, 또 정확하게는 140만 달러입니다. 이 노건호의 미국 주택 구입 자금이었다. 이걸 정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알았느냐, 아니면 권양숙 여사만 알았느냐. 노무현의 죽음에 이제 많은 추측들이 나옵니다. 이 노무현의 죽음에 얽힌 추측들, 권양숙만 알고 있었다가 노무현은 이 사실을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서 굉장히 심한 우울증이 왔고 두 사람 사이에서 다툼도 생겼다. 그래서 비극적인 선택으로 이어졌다. 많은 이런 것들이 그동안, 그러니까 이인규가 이런 책을 쓰기 전에도 모두 검찰 수사들이 보도가 된 것이어서 거의 사실로 모두 인정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입으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연차 회장은 한동네입니다. 김해. 그 한동네에서 자라고 컸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정치 자금도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이외에 또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 충격이었고, 또 피아제 시계입니다. 노무현 부부가 받았다는 그 피아제 시계 2억 원 상당. 이걸 논두렁에 버렸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또 참, 김해 봉하마을이죠. 봉하마을 앞들의 논두렁에 피아제 시계 찾으러 가자. 이런 비아냥도 나오기도 했는데, 그건 검찰 기록에 없었다. 그건 사실은 노무현을 망신시키기 위해서 언론에 조작된 것이다. 이제 그 내용이 모두 사실이었다라는 걸 이인규가 이 책에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박연차 회장의 진술만 있은 것이 아니고 모두 증거로 뒷받침을 했다. 그런데 이 많은 증거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문재인이 노무현의 변호를 맡았는데 뭐 오랜 친구죠. 변호를 맡았는데 검찰의 수사 기록도 보지도 않고 검찰과 접촉을 해서 수사 내용을 파악하려는 시도조차 없었다. 한마디로 문재인은 너무나 형편없는 변호사였다. 의견서 한 장 낸 적이 없다. 그렇게 문재인 변호사는 무능했고 무책임했다. 그런데 노무현이 죽고 난 다음에 문재인은 이 친구인 노무현의 죽음을 딛고 검찰을 악마로 내몰고 이 노무현 죽음의 슬픔, 원망, 이 죄책감을 부추기는 이런 식의 선전선동을 통해서 정치적 목적, 집권이죠. 정치적 목적을 달성을 했다. 그래서 문재인이 굉장히 노무현 죽음에 굉장히 무책임했고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 이런 게 이제 이 책의 주요 줄거리라고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모두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자신도 박연차 회장으로부터는 뭐 많은 정치 자금을 받았다라고 했고 박연차 회장도 스스럼없이 살아생전에 이야기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문제는 이 600만 달러를 아들인 그 노건호 미국에 집 사고 사업하는 자금으로 받은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은 몰랐다. 권양숙 여사만 알았다. 그래서 검찰 수사에서 노무현이 이걸 알고는 굉장히 화를 냈고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고 우울증까지 왔다. 이 피아제 시계 이 부분은 뭐 검사에게 수사하는 검사에게 참 이게 웃음이 나오는 것은 15년 동안 이 두 사람 사이에 뭐 저는 취재를 위해서 수도 없이 봉화마을도 많이 갔고 그 이후에도 박연차 회장도 많이 만났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15년 동안 뭐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 수사를 받으면서 쪽팔리니까 피아제 시계 이야기는 빼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까지가 나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게 나오자 윤건영 의원 또 전해철 의원 등 모두 나서서 노무현을 2번 죽이는 꼴이다.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검사 수사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반박을 합니다. 반박을 하는데 뭐 구체적인 근거나 증거로서 반박을 하지 않고 그냥 정치적 공세입니다. 즉 문재인이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단지 문재인만 관계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에서 김대중과 이 노무현은 굉장히 색깔을 달리합니다. 노무현과 문재인 이제 이어져 가는데 이재명이 또 색깔을 달리합니다. 이 가장 결정적인 것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개요 대학에 가서 오늘 강연을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했던 말,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는 1500년 역사다. 임진왜란과 한일 합방의 시기는 너무나 짧다. 이 짧은 아픈 시기 때문에 1500년의 이 역사를 묻어둘 수 있느냐, 갈등만 할 수 있느냐라고 했던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김대중 정신도 이어받지 않는 겁니다. 민주당은 뭐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언제나 변신을 하지만 이 김대중과 그 다음 노무현 이게 정권이 이어지긴 했지만 성격이 너무나 다르다고 하는 것이고 노무현의 죽음이 없었다면 문재인이 탄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노무현의 죽음을 거치면서 진보 그 정치권 인사들이 차기로 문재인을 선택합니다. 노무현의 죽음으로 검찰을 적으로 돌립니다. 검찰을 적으로 돌리면서 여기에 가장 대항하는 진보의 핵심 차기 주인공으로 문재인을 띄웁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이 집권을 하게 되고 그렇게 적으로 돌렸던 검찰을 이용을 해서 문재인이 소위 적폐청산을 합니다. 이 문재인이 지난 5년 동안 정권에서 보여준 것은 무능 그 자체입니다. 이인규 중수부장이 지금 지적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노무현도 사실은 문재인 보고 정치하지 말라고 했죠. 정치적인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적폐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문재인이 또 최근에 박지원을 만나서 이재명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박지원이 소개를 했습니다. 민주당에 뭐 다른 대안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분열을 하느냐, 통합해야 한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지금 현실적으로 민주당에 대안도 없으면서 이재명 쫓아내서 뭘 어쩌자는 것이냐. 다른 하나는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읽히는 대목입니다. 노무현의 죽음을 딛고 문재인을 만들어냈는데 이 문재인 이후에 이재명은 스스로 지금 만들어진 이런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노사모, 대깨문, 이 개딸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노사모에서 대깨문까지는 그런 대로 이어지는데 이 개딸은 전혀 다른 성격의 지금 팬덤입니다. 문재인은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 대안이라도 만들어 놓고 이재명을 쫓아내든지 그것도 아니면서 무조건 이재명을 나가라고 하면 되느냐. 지금 이 이야기들이 이제 겹치는 대목입니다. 뭐 이인규는 민주당 쪽에는 거의 악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런 이야기, 노무현의 죽음에 대해서 진실도 알려야 하고 이제 공소시효도 지났다 15년 동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15년 동안 우리 정치권에 가장 많이 이야기되던 대목입니다. 그날 주말이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숨지던 날 주말 저도 취재를 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참 이 과정 15년의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이재명의 비리에 대해서 이재명과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태는 검찰이 적입니다. 검찰이 악마입니다. 검찰은 뭐 밥을 먹어도 나쁜 것이고 검찰은 모욕을 해도 나쁜 것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구도를 만들어 온 것이 노무현의 죽음부터입니다. 노무현의 죽음으로 문재인을 만들었고 그 다음 이재명의 비리를 만든 겁니다. 지금 개딸들이 저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검찰이 악마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어떤 비리가 있어도 어떤 죄를 저질러도 이재명은 괜찮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걸 이제 끝을 내야 한다. 이걸 끝을 내줘야 우리 헌정사도 제대로 발전이 되고 민주당도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재인이 그 이야기를 했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 두 가지로. 대안도 없으면서 뭘 어쩌자는 거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이후에 이 이재명으로 바톤이 이어지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민주당 일부가 검찰을 악마화하고 적으로 돌리는 이걸 끝낼 때가 되었다. 자신들이 집권을 했고 자신들도 그 검찰을 이용해서 적폐청산을 했으면서 검찰을 악마로 돌리고 이게 지금 이재명의 비리 혐의입니다. 오늘도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았는데 한마디로 코미디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주장은 지금 김문기와 보고도 받고 외국 출장도 했는데 눈을 마주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명 중에 누군지 잘 몰랐다 이 이야기고 유동규는 5시간을 골프를 치고 5시간이 넘습니다. 그 지금. 이 속여서 골프장을 몇 홀 더 돌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6시간, 대여섯 시간 골프를 치면 굉장히 친밀해집니다. 4명이 치는 것인데 이 지금 유동규가 김문기와 함께 이재명과 공을 친 것 호주에서는 3명이 쳤습니다. 그 골프 카트를 김문기가 몰았다라고 합니다. 이재명의 골프 카트를. 그게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 눈길이 마주치지 않았다. 참 이런 코미디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이게 지금 해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재명의 이 비리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증거가 모두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명과 검찰, 좀 더 크게는 민주당 계열과 검찰, 이젠 오랜 수건을 털어야 한다. 이재명 비리 처벌하는 것이 검찰도 이제 제자리에 서고 민주당도 제자리를 찾는 것이다. 문재인이 박지원에게 했다는 그 말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대안을 만들자. 방법이 없다. 뭐 누군가는 있어야 할 겁니다.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그 다음 누구냐. 대안을 만들고 이재명을 쫓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나가라고 하면 당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이야기로 읽힙니다. 박연차 게이트, 노무현의 죽음, 문재인의 탄생, 그리고 이재명, 이 검찰과 민주당 계열에 얽혀있는 15년의 악연, 이젠 끝낼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공방전을 보면서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